오늘은 재미와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 두 권인데요. 에릭 바커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그리고 김태강 저자의 삼성인 아마존이언 되다입니다. 김태강 저자님은요, 삼성에서 5년 정도 일을 하시고 현재는 아마존으로 이직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현재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미와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번아웃 증후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에서는 번아웃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뭐 정신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에 이상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은 질병이 아니라 직업적 증상의 하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번아웃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괴롭히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급격하게 무기력해지는 현상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팔팔하던, 생기가 넘치던 사람이 점점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에는 일어설 수가 없을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번아웃에 걸리게 되면은,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게 되면은 사는 게 더 이상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웃어도 나는 웃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번아웃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널리 알려진 대로 그놈의 일 때문입니다. 더 많이 성공하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번아웃, 태워가면서까지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삶의 소소한 재미들, 의미들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일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절대적으로 포션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우선은 성공이라는 거, 자신의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재미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착각이죠.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이 책의 저자 에릭 바커는 말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얻으려면, 최고의 성과를 얻으려면 휴식과 재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력과 성과와 휴식과 재미와 이 모든 게 함께 겸비되어야, 그죠? 삶에서 큰 성공,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겠죠? 그것들을 모두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장난기와 성적표를 이렇게 상호 관계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장난기는 재미, 유머, 즐거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즉, 장난기가 많은 학생일수록요, 시험이나 숙제와 상관없는 교재도 더 많이 읽고요, 호기심도 더 왕성하고 삶의 의욕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높았어요. 한마디로 더 많이 논다는 것은 더 많은 학습을 의미했습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말할 때 학교에서의 높은 성적, 이런 걸 말하나요? 수능 점수, SAT 점수? 아니죠. 이런 이유들은 굉장히 소수고 마이너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는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실없는 농담, 사소한 화제,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요, 인간관계에서 유대관계를 기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담이 중요하다, 이런 책 제목도 있죠. 삼성에서 5년 근무하고 현재는 아마존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김태강 저자, 이 함성인 아마조니언 되다, 이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저자에 의하면은요, 개인주의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인 아마존에서도요, 퇴근 후 또는 출장을 같이 다닐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은 심심하니까 술 한잔 한다는 거죠.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소소하게 주고받아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공적인 업무 관계, 회사에서의 다음날 스케줄을 할 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곳에서도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 재미, 실없는 농담, 사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로 밝혀봤더니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신뢰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그런 잡담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 무의식, 웃음이 주는 그런 호르몬의 작용, 이런 되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죠. 즉, 재미는 성공을 위한 계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번아웃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일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재미가 수반될 때 성공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서구에서도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그런 아마존에서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게 물론 일상은 아니에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게 더 지배적인데 이런 시간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39%는요, 주당 50시간 이상 일을 한대요. 18%는 주당 60시간을 일하고요. 그러니까 주 50시간을 넘게 일하는 사람이 거의 60%나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 40시간을 보잖아요, 주당. 근데 50시간이면 벌써 10시간을 초과한 건데 이게 벌써 60%나 되니까 40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65, 70%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장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긍정적 결과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이것을 밝혔어요. 늘어난 근무 시간에 비해서 긍정적인 결과, 성과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당 근무가요, 55시간을 넘어서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7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요, 추가 생산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추가로 더 생산되는 것은 오직 스트레스뿐이었대요. 그러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로 줄어드는 행복이 여기에 있고, 초과 근무 수당으로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더 많이 받겠죠? 쟤는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럼 거기서 오는 늘어나는 행복이 있을 텐데 이 둘을 비교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로 줄어드는 행복, 그것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 산업군 중에서요, 경영 컨설팅 분야, 여기는 야근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우 악명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주당 80시간 근무는 예사고요. 툭하면 출장에, 그리고 이메일 확인은 수시로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뭔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지옥에도 시달리는 분야입니다. 한 컨설팅 회사에서요,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어요. 두 그룹으로 컨설턴트를 나눈 다음에 한 그룹에게는 정기적으로 하루 연차를 강제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지시한 거예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요, 휴식도 없이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23%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업무 만족도가 23%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 출근길이 즐겁다고 대답한 사람도 24%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양쪽 모두에서 행복감이 늘어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거는 이렇게 푹 쉰 컨설턴트들이요, 고객에게 이렇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비스의 질이 11%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가. 이 부분은 고객들이 직접 확인해 준 사항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뢰감이 있겠죠? 즉, 뭘 말하는 거예요? 이런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그리고 앞서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론,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꼭 맞는 결과라는 거죠. 업무량이 줄었는데 개인의 만족도와 회사의 실적은 모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러한 실험 내용을 알고, 그쵸? 법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68시간, 그쵸?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 근로의 휴일 근무까지 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개정이 됐죠. 2018년도에 최대 52시간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회사가 갑작스럽게 되게 위기에 처한다든지 급한 일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일이라는 게 1년 내내 이렇게 균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을 이렇게 조율한다는 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극단적 사고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염려한 나머지, 그죠? 삶에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근로시간도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번아웃 증후군을 염려한 나머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투입해야만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면 40시간, 52시간은 정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정 근로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열심히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으로만, 그쵸? 40시간 딱 채우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 40시간을 집중해서 일했을 때 거둘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고, 그 팀에서 요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 그냥 주 40시간 딱 시간적으로만 딱 채우면 끝난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아웃을 핑계댄다라는 거죠. 번아웃을 갖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업무량이 지나치게 올라가서 번아웃도 되는 경우, 이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주어진 업무 시간 동안, 한국의 경우 최대 52시간이죠? 그 주어진 업무 시간 어떻게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이걸 같이 고려해야 어떻게 될까요? 회사와의 신뢰관계, 동료와의 신뢰관계, 상사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나와 나의 삶에서의 워라밸, 그쵸? 재미와 성공, 그리고 회사의 성공, 그리고 동료들의 성공, 이런 게 윈윈윈의 상태로 계속해서 더욱 굴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회사의 일은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가사 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40시간이든 52시간이든 정하고 그 제한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겠죠. 10개가 있으면 1번부터 3번까지만 한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선순위 안에 들 수가 없어. 3위 안에 들 수가 없어. 그러면 거절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매니저라면 팀 구성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팀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성과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번아웃과 개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첫 번째 임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딱 읽으면서 몇 주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되게 크게 아팠는데 체온을 재보니까 39.7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몸살 감기로 며칠 푹 쉬면 날 거라고 해서 체온도 이제 금방 떨어졌고요. 옆에서 이제 저를 그동안 봐왔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달린 것 같다고. 그리고 식사도 최근에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 때도 많았던 것 같고, 잠도 좀 적게 자고 불규칙적으로 자고 그랬던 것 같다고요. 제가 이제 새롭게 기획하고 런칭하는 일이 있어서 오버페이스로 좀 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보통은 이제 하루 이틀이면 낫는데 한 4일 정도까지 지속되더라고요. 일을 또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몸이 조금 아파도 그 이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평소의 일에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잠도 충분히 자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또 어느 순간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바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이 에릭 바커가 말하는 재미와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 생각으로 내 일에 임해야 한다는 그 통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급함보다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좀 더 멀리 보고 이제 나아가야겠다, 그걸 염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조급함이 되게 컸죠.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이런 압박감이 컸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한결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조급함이 강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몸의 이상으로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급함보다 지속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에 두기 위해서 최대 생산성을 내가 낼 수 있는 그리고 최대 근로시간, 적정 근로시간을 따져보고 그 근로시간 내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더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의 성과죠. 그래서 성과 중심적 사고가 더 기반에 철저하게 배워야겠다. 그 성과를 중심으로 또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 그 2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의 뭐 건강이라든지 삶의 재미와 행복, 그쵸? 성공 이런 거, 개인적인 거, 그리고 회사와 구성원들, 다른 임직원들 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뢰를 해야 이게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더 임팩트가 큰 일이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적으로 질적으로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의 이사, 임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이 이 1번과 2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수시로 이야기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3과 1의 선순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 살펴본 이 2권의 책, 이 선사하는 그 통찰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재미와 성공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운이사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